여러분 안녕하세요. 실용국어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수능 특강 국어 영역 독서 중에서 입문 5번째 지문에 해당하는 사전 혁파론자들의 토지개혁에 관한 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특강 교재 77쪽부터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77쪽, 그 다음에 78쪽, 79쪽, 80쪽까지의 지문과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도 지문 해설은 김철회 선생님의 수능 특강 사용 설명서를 통해서 제6강의 지문 5번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선생님과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해에서 여러분 대비되는 짝을 짚는 거는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 글에서도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다만 이 글에서는 패턴과 관련해서 하나 이제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패턴이 굉장히 수능 평가원 지문에 많아요. 어떤 문제점을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그 문제점과 관련하여 대안 방안을 제시하기 마련이에요. 근데 이제 이 대안 방안이라는 것은 사실은 결국 또 따지고 보면 이거 뭐냐면 견해 주장이에요. 견해 주장. 그러면 이 견해 주장이 좀 다르게 제시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래서 이 견해 주장 자체가 서로 대비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구조가 지금 그래요. 이 글은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 제시하고 있습니까? 1문단에 보면 수도권과 관련하여 여러 문제점이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쵸? 1문단에서 문제점을 짚는 것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문단, 3문단 이제 여기 이런 데 보면 요 대안 방안이 이제 제시가 되어 있는데 요 대안 방안에 관한 입장이 서로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걸 파악을 하면 돼요. 먼저 사전 개선론자들 사전을 인정하되 일전 다주에 의한 땅 하나인데 주인이 여럿이에요. 그 땅에 수조권을 가진 사람들이 여럿이야. 그런 문제 해결해서 기존의 제도를 유지하자라는 것을 대안 방안으로 제시한 거죠. 네, 이색, 이승인, 권근 이런 사람들인데 수조권에 관한 기록이 남아있는 전적을 기준으로 그 선우를 따져 사전의 불법적인 침탈 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일전일주의 원칙을 다시 세우자. 지금 여기 이 밑줄 친 이유가 뭐냐면 대안 방안, 방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방법에 해당하는 정보를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자, 3문단에는 이제 사전 개선론자가 아니에요. 사전 개선론자가 아니라 사전 혁파론자. 사전 혁파론자들의 이제 입장이 나와 있는데 사전을 혁파해야 된다. 아예 그냥 새롭게 만들어야 돼. 새롭게 제도를 개편해야 된다. 그래서 토지를 새롭게 재분배하자. 자,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차이가 있죠. 조준, 정도전 대표적인데요.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면 안 된다. 그런 임시방편 하면 안 돼. 임시방편의 그런 정책을 실시하면 안 된다.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된다. 그래서 그 방법을 이제 어떻게 제시했냐면 경작하는 농가들 전객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를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객이 경작하는 요 소경전으로 규정해가지고 모든 토지를 소경전을 토지 파괴 기본 단위로 삼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본 단위를 삼았으면 토지들이 이제 파악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파악이 되는데 자, 이런 개별 전객 농가를 호로 삼고 구격 부담, 네, 조세 수치의 대상 이렇게 편성을 해가지고요. 네. 뭐 구격으로 이제 어떤 나라에서 백성들에게 어떤 시킬 일이 있으면 그런 일 잘 시키고 또 세금도 잘 거두고 하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토지에 대한 이런 사전주들의 권리를 부인했다. 그리고 이제 모든 토지를 국가에 속한 것으로 이제 인식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주목을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이 사전 혁파론자들이 기존 정치 세력의 경제적 기반까지 무력화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를 지니고 있었다라는 점, 네, 이런 점 또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글에 포인트가 되는 부분 봤고요. 과전법이 이제 이 글에 또 이제 제시가 되어 있어요. 과전법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거기 4문단에 보면 이제 과전법이 나옵니다.
이전 제도의 문제점을 답습하지 않으려고 했다 라는 건데요. 근데 이게 한계가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결국은 절충적으로 이제 나온 방안이기 때문에 이게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계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4문단 이제 5문단 함께 이제 읽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한계, 문제점 꼭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만점 구조도 함께 살펴보면요. 자, 여기에 이 패턴이 이제 바로 뭐냐면 문제점, 그 다음에 문제점에 대한 대안 방안 입장 차이. 그죠? 네, 이 패턴이에요. 이 패턴에 따라 이제 여러분이 글을 빠르게 읽을 줄 알면 됩니다.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은 자, 뭐가 자꾸 불법적으로 거래된다. 이제 수조권이 불법적으로 이제 거래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를 불법적으로 막 거래를 하는 건데 그거는 수조권의 불법적 거래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지문에 지시되어 있는 각주 참고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문제 섞이는 게 뭡니까?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국가의 재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족해졌잖아요. 그리고 농민들이 결국 자기 땅을 다 잃어요. 잃습니다. 그래서 노비로 전락하게 되는 문제.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전 개선론자들은 즉 이색, 이승인, 권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이제 개선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냐면 사전을 일단은 인정을 하되 이걸 좀 다시 문제점을 개선하자라고 했는데 일전다주, 즉 한 땅에 수조권을 가진 사람들이 여럿이어서 그 주인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여럿인 게 문제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그들에게 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걸 다 내어주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서 백성들이 정말 빈궁하게 살 수밖에 없으니까 그 일전다주의 문제를 개선하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주에 이런 원칙을 수립해서 개선하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일주 원칙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뭘 기준으로 삼자고 했냐면 전적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삼자고 했습니다. 일종의 어떤 장부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활용하자고 주장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사전 혁파론자 같은 경우에는 사전 자체를 아예 혁파를 하자라는 걸 했고요. 네, 그리고 이런 전적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사전 개선론자들과 대비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 토지라는 게 여러 가지 그 당시 이제 사회의 어떤 것들과 엮여 보니까 그 개혁이 쉽지 않았고요. 개혁이 쉽지 않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타협이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기득권 세력의 반발에 부딪혀서 타협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과전법이 실시가 됐는데 수조율을 10분의 1로 통일하고 이제 원칙적으로 이제 세습을 금지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수조율을 10분의 1로 이렇게 통일한다는 것은 백성들이 너무 경제적으로 빈곤한 상태에 내몰리지 않도록 그 백성들의 어떤 상황을 처지를 고려한 측면이 있겠죠. 그죠? 네. 함께 인문예술의 3, 4, 5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인문예술 6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잘 들으셨죠? 자, 다시 한번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글은 사전 혁파론자들의 토지 개혁에 대해서 설명한 글입니다. 자, 글의 내용은 이 글은 고려 말 토지제도 개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려의 토지제도는 사전의 매매나 세습이 이루어지면서 붕괴되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폐단을 해결하고자 사전 개선론자들과 사전 혁파론자들은 각자의 해결책을 제시하였습니다. 정도전을 비롯한 사전 혁파론자들은 과전법을 통해 자신들의 개혁론을 법제화하였으며 이를 통해 조선 왕조의 기틀을 마련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전체 주제는 고려 말 토지제도에 대한 문제의식과 과전법의 탄생이라는 주제이고요. 그리고 구성은 전체 1문단부터 5문단까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문단의 내용은 고려의 토지제도와 붕괴 현상, 그리고 2문단은 사전 개선론자들의 주장, 그리고 3문단은 사전 혁파론자들의 주장, 그리고 4문단은 이상적 토지제도를 실현하고자 한 정도전, 그리고 5문단은 과전법의 내용과 의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네요. 자, 윗글의 내용과 가장 적절한 답선지 뭐가 있을까요? 바로 4번입니다. 고려시대 토지제도의 문제점을 밝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토지제도의 개혁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가 정답입니다. 자, 다음 2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그랬네요. 자, 윗글에서 설명하지 않은 것,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바로 4번입니다. 사전 개선론자들은 사전주들의 토지에 대한 권리를 부인하고 토지를 국가에 속한 것으로 인식하였다라고 했는데 사전 개선론자들의 주장이 아니었죠. 자, 다음 3번입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서 알 수 있는 정도전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보기, 고대 중국에서는 토지가 관에 있고 이를 백성에게 주었으니 백성이 경작하는 것은 모두 관에서 준 토지였다. 천하의 백성으로 토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없고 경작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그러므로 빈부와 강약이 서로 차이가 심하지 않았으며 토지에서 나오는 바가 모두 국가로 들어갔으므로 국가 역시 부유하였다. 토지제도가 무너지면서 부자는 밭두둑이 잇닿을 만큼 토지가 많아지고 가난한 사람은 송곳을 꽂을 땅도 없어 부자의 토지를 빌려 경작하니 1년 내내 부지런히 고생하여도 먹을 것이 오히려 부족하였다. 부자는 편안히 앉아서 경작하지 않고 가난한 농민을 부려 소출의 태반을 먹었다. 국가에서는 팔짱을 끼고 구경만 하고 그 이득을 얻지 못하니 백성은 더욱 공공해지고 국가는 더욱 가난해졌다. 자, 이 보기와 관련해서 정도전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지문을 찾는 겁니다. 정답은 4번. 부자가 가난한 농민을 부려 소출의 태반을 먹었다는 것은 국가가 관리들로부터 조세를 직접 징수해야 하는 이유로 생각했겠군 이라고 했는데 자, 요것과 정도전의 생각은 일치하지 않았죠. 자, 4번 풀어보겠습니다. 4번. 기역, 니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역은 사전 개선론자고요. 니은은 사전 혁파론자입니다. 정답은 3번. 기역은 니은과 달리 토지에 대한 농민들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자고 주장했다. 자, 기역은 니은과 달리라고 했는데요. 토지에 대한 농민들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자고 주장한 것 사전 혁파론자들이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다음 5번입니다. A의 취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네요. A는 바로 모든 토지의 수조율을 10분의 1로 통일하였다라는 문장인데요. 자, 이렇게 모든 토지의 수조율을 10분의 1로 통일한 취지 무엇일까요? 네, 바로 농민들의 생활이 피폐해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